조갑제TV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저는 어제 결과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최고의 의료정책 전문가 그리고 최고의 투사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 전날 전공의들의 공개적 지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아니라 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긴 득표율로 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 결국 선배 의사들도 이 사태 해결에 퀴를 쥐고 있는 건 전공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들과의 소통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박형욱 위원장은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정책 전문가입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료소송을 대리한 경력도 있는데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도 있으시고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도 일하신 그리고 정부와의 여러 어떤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참여한 이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에서 복지부의 여러 어떤 실책들을 아주 날카롭게 질책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적임자다. 최고의 전문가이자 또 제가 최고의 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이분은 논리가 정말 논리정연하고 아주 확실합니다. 이뿐 아니라 말도 되고 글도 되는 분이시죠. 말과 글에 굉장히 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행동하는 분입니다. 행동이라는 게 거리 투쟁만이 행동의 전부가 아니죠. 이분 지난 10개월간의 의료대란 사태에서 온라인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글을 올리셨고 이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 세미나에서 발제자 토론회로 참석하면서 이분이 그 발제하는 영상을 보면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의료대란 사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분들의 페이스북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가장 1순위가 이분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글을 보면 정말 좋은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지난 6월인가요? 정말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에 우리나라 이 의대 증원 사태를 다른 의사 두 분과 함께 또 어떤 낱낱이 고발하는 이런 기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단지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비대위원장으로 아주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물론 전공의들과의 소통, 내부 결속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저는 여론전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이 박형욱 위원장의 입만 바라볼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무기고 이걸 정말 잘 활용해서 전부 기사화 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모든 것은 여론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론이 있어야 여론을 등에 업어야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료계는 여기에서 항상 밀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한번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은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지난 9개월간의 의료대란이 지금 얼마만큼의 참담한 의료 파탄을 가져왔는가, 이거 낱낱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더하거나 뺄 것도 없죠. 그냥 팩트만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실상들을 낱낱이 이거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
의사 배출이 안 되고 있죠. 의사, 전문의 배출이 안 됨으로써 앞으로 군의관, 공보위까지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죠, 국민들이. 그래서 의사 배출이 안 됨으로써 오히려 필수 지역 의료가 더 망가지게 생겼다. 지금 전공의들이 떠남으로써 수련 체계가 완전히 망가짐으로써 대가 끊기는 이런 필수 과목들이 속출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 내년 되면 전공의 전공이 딸랑 6명 남습니다. 앞으로 국민들, 네, 심장질환 어느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을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팩트만 나열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렵던 지금 지방 대형 병원들, 지방 대학병원들 지금 굉장히 큰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있죠. 아마 대부분이 국립대 병원이라서 아마 그 언론 통제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이번 의료 대란으로 초과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전공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학 연구, 우리나라 이 상급 종합병원은 교육과 네, 또 수련과 의학 연구의 현장이죠. 의학 연구가 완전히 끊겼죠. 지금 다국적 어떤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네, 용역을 주던 이런 온갖 임상 연구, 의학 연구가 지금 다 끊기게 생겼다.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의학 기술의 토대가 되어 왔었는데 이 의학 연구, 임상 연구가 끊김으로써 앞으로 한국 의료의 어떤 미래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이 현실, 이것도 낱낱이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대체 무엇을 위한 의료 개혁이었는가, 이거를 정말 대국민 호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주 잘 준비해서 기자회견을 정말 네, 뭐 대통령 기자회견 2시간 동안 지겹도록 네, 되풀이되는 내용도 없는 이런 기자회견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아주 잘 준비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료 대란이 만들어 온 이 참담한 현실을 낱낱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좀 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일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박형욱, 말도 되고 논리도 되고 또 글도 되는 행동하는 최고의 전문가 박형욱 위원장이 정말 자신의 어떤 입만 바라보게 될 기자들에게 좋은 이 기사거리를 계속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여론을 환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치권과의 협상 같이 이어나가야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여기서 발을 뺄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원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이 협의체 자체를 의료계가 주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아주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네,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공조, 한동훈 대표를 제대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 협의체를 성과를 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치적으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온갖 어중이 떠중이를 다 협의체에 참여시켰죠. 한덕수 총리부터 이주호, 조규용 다 들어가라. 자, 그래서 아니 이 정책 실패의 담당자들이 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체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이런 정책 실패를 만든 정부의 사과부터 확실하게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공의들과 잘 소통하면서 지혜롭게 여당과 또 야당과도 물밑 협상을 잘 진행해 나갔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박형욱 위원장의 영상 하나 좀 보시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붕괴TV에 약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대한변협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이 박형욱 위원장이 참석해서 발제한 약 25분짜리 영상입니다. 제목이 개혁의 대상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이런 제목인데 저 영상을 보면 이 모든 의료 사태의 핵심 쟁점들이 정말 싹 정리가 될 정도로 논리가 정말 탁월하십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뉴스위크지는 매년 그 월드베스트 병원 그 선정해서 발표를 하죠. 저희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자, 2024년 올해에는 250개 병원 중에 우리나라 병원 무려 17개 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주로 수도권의 민간 사립대학 병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8년 아시아 최고 시설 병원, 우리나라 최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었습니다. 윤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난 66년 동안 이름도 없던 병원들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길러낸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인가? 아니면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을 이처럼 전락시킨 보건복지부가 개혁의 대상인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치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팩폭이죠. 개혁의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